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점입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대급 2분기 실적을 이끌어내는 LG전자, 최근 주가 자체는 5그레일 동안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주가 자체가 11만 원 선에 끼어지고 난 다음에 10만 7,500원 선의 구간까지도 조금 깨고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주가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먼저 선행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3분기도 실적 자체가 상당히 호실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근본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주요한 금주의 굵직한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지수의 반등 국면도 이끌어지면서 동사에 대한 반등세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코스피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7월 11일이죠. 2896포인트까지 연중 최고치 지수의 어떤 경신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가까스로 2700포인트가 지지가 되어주고 나서 반짝 기술적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지수가 조금 이제 숨을 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 뭡니까? 금주의 금일부터 31일까지죠. 31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확인 심리 자체가 우세한 그런 양상이니까 근본 조정 구간 자체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의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주가는 충분히 재평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밀렸다 하더라도 겁을 집어먹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그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효과를 나중에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분기에 21조 6,94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의 그죠? 외형이 확대가 되어졌고, 특히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가 너무나 호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1조 1,962억이니까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2%의 상당히 놀라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가에서는 2분기도 1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언론지상에 많이 나와졌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변함없이 컨센서스에 조금 더 상향되어지는 그런 실적 자체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올해 3분기 정도에도 실적 자체는 더욱더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3분기 예상되는 매출액 자체는 22조 한 3천억 원 정도 수준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20조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액의 확대가 이끌어질 수 있으니까 요 전망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2분기보다도 외형이 더 확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영업이익 자체도 여전히 분기별로 1조 원대가 넘는 1조 한 1천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의 달성이 또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3분기도 좋은 실적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한 이슈 자체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FOMC의 회의 결과는 물론 정례 회의는 금리의 동결에 관련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인데, 하반기 이제 9월 달이죠. 최근 인플레이션의 지표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9월 달에 금리의 인하와 더불어서 하반기 FOMC의 어떤 기준점 시그널 자체에 대한 어떤 확인 심리가 우세한 그런 모습이니까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현해 줄 수 있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이슈는 없습니다.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 데 주력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물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에 두산 로보틱스죠. 국내 협동 로봇의 1위 두산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했던 로봇 충전 솔루션을 일단 10대 정도를 시범 삼아서 설치를 해서 나중에 전기차 캐점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어지는 쪽에 미래를 좀 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24년 만에 LG전자가 기업 광고를 통해서 조금 마케팅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전처럼 백색 가전에 대해서 마케팅을 TV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일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B2B죠. B2B의 외형을 확대해 가야 되는데 전장이라든지 또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B2B에 좀 주력을 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랫폼 기반의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신사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력을 해서 이 같은 세 가지 부분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서 나아가겠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쪽에 LG전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권가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인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정권사별로 펀더멘탈에 대한 기준점에 따라서 좀 달리 책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적게는 14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주봉을 놓고 본다면 17만 원 정도 가격 되면 상당히 높은 그런 가격이죠. 주봉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월봉상을 놓고 봤을 때 직전 2021년도의 고점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6만 원 선의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18만 원 정도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 정권사의 판단에 따르면 상당히 주가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12만 원 선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13만 원 정도를 돌파하고 나서 거기서 3분기의 실적과 그리고 시황의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과 또 이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일 외국인들이 좀 모처럼 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매수세에 가담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지분들이 거의 32.5%가 올려놓았다가 소폭적으로 젤리기관과 함께 동반적인 좀 매도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오전장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에 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매물 자체만 그렇게 강하게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좀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무게감을 둬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11만 원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도 오히려 조금은 더 물량 확보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12만 원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향후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11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중요한 분기점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던 이 11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안착이 되어지게 되면 우상향 패턴으로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인내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현금적인 유동성적인 부분 자체가 좀 부족해서 약간의 수익이 좀 낮다가 손실이 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 자체는 개별적인 악재성 이슈에 대한 조정보다는 지수의 어떤 조정 구간 속에서 동반적으로 휩쓸린 그런 조정 자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기관들이 이제 1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70만 주대의 매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기관들은 다소 조금 저가에서 다시 한번 주워 담고자 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밑으로 하방을 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매수의 어떤 타이밍 자체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니즈로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금주 FOMC 회의가 끝나고 주요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 자체가 다소 시장의 어떤 전망치보다 조금 부합하는 정도 수준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이제 7월 말을 마무리 잘 지어가면서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지수의 오름폭을 이어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촉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방송을 업데이트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신규 영상 업로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참식 채널 성장을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